KG 레그 기반 화장품 추천 시스템 구축 및 LLM 옵스 운영 최적화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25기 엔지니어링 신재원입니다. 저희 목차는 발표 순서는 이렇게 되고요. 저희는 문혁준, 김서연, 그리고 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은 발표하기 앞서 저희가 이 주제를 발표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다들 이제 올리브영에 가가지고 어떤 화장품을 사야 할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막연한 고민을 조금 근거를 기반하여서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단순 인기 추천에서 근거 기반 성분 추천으로 어떻게 풀어볼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 기반 화장품 추천을 체포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그 이후에 LLM 옵스나 데이터 옵스 등의 엔드-투-엔드 파이프라인을 구현하도록 하였습니다. 첫 번째 아키텍처는요. 일단은 맨 왼쪽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5가지의 데이터 소스가 있거든요. 특히 올리브영의 가장 주축이 되는 저희 화장품 데이터는 전부 이제 올리브영 웹사이트를 통해서 크롤링을 하였고요. 특히 주요 데이터로는 상품과 상품 성분 그리고 리뷰를 거의 주요 데이터로 사용하였고, 그 외에도 KCIA라는 국내 성분명 목록, 코스 ING API를 사용한 EU INCI, 그러니까 외국적 성분명 목록, 그 다음에 퍼브메드라는 논문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데이터들은 이제 덕DB라는 OLAP 처리 엔진으로 넘어가는데요. 그 처리 엔진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공이 되면은 그 다음엔 이제 잠시만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처리된 데이터는 전부 이제 S3에 저장이 되고, 그 S3는 다시 아이스버그의 메타데이터를 가진 그 이후로 저장이 되고요. 그 아이스버그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저희는 어느 정도 그 이후에 데이터 집계를 한 뒤에 골드레이어를 통해서 밑에 보이시는 네오포제이라는 그래프DB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그래프DB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이후의 내용은 PPT 뒤쪽에 있어서 그 이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래프인가라는 주제를 먼저 갖고 왔는데요. 저희의 데이터는 이제 옆에 보시는 것처럼 프로덕트, 인그리디언트, 이펙트, 컨선이라는 이제 4가지 노드로 관계를 가지게 되고요. 그 추천을 할 때는 다시 반대쪽으로 컨선부터 다시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엔지니어는 이러한 고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꼭 그래프DB로 해야 되나? 이거 RDB로는 할 수 없나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실험 파라미터를 DB 종류, 그래서 네오포제이와 관계형 DB의 대표적인 포스트그레스, 그리고 쿼리 방식은 고정 방식과 LLM 가변 쿼리 방식으로 4가지 실험을 진행하였고요. 결과물을 먼저 보시면은 이제 같은 답변을 내는 두 쿼리에 대해서 비교를 하였는데, 그 같은 답변을 쿼리를 내는 그 2개의 DB에 대해서도 네오포제이와 포스트그레스 그 2개의 DB는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사진을 보시면 그래프를 한 단계만 뛰어넘는 원홉에 대해서는 왼쪽을 보시면 이제 네오포제이가 조금 더 빠르게 되는데요. 그 뒤에서는 이제 P50 지연은 이제 빠를수록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지연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트그레스가 원홉에 대해서는 적게 걸리는데, 그 뒤에 2홉이나 4홉까지 가면은 그 지연 시간이 훨씬 더 늘어나는 것을 직접 저희가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래프DB로 가는 것으로 하였고, 그 다음에 그래프DB의 쿼리 방식이 또 2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고정 쿼리 방식과 가변 쿼리 방식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고정 쿼리 방식은 저희가 어느 정도 틀을 정해놓은 다음에 오는 그 사용자 입력을 어느 정도 스키마를 해놔가지고 그거를 그냥 바로바로 이제 어느 관계로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고, 그리고 가변 쿼리는 이제
사용자의 입력을 완전히 LLM한테 맡겨가지고 자율적으로 이제 맡기고 그런 쿼리가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부터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고정 쿼리와 가변 쿼리를 실제로 측정을 해보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말을 해놓은 대로 실제로 근거 있는 성분을 포함하는 거는 다 비슷비슷하게 하였는데, 근데 이제 첫 번째, 세 번째에 보시는 카테고리 핏, 그러니까 이 제품이 고민에 적합한가에 대해서도 고정 쿼리가 훨씬 효과가 좋았었고, 또 리뷰 스코어라는 저희가 만든 지표에 대해서도 실제 구매 리뷰 태그가 일치하는 비율이 고정 쿼리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반면에 가변 쿼리는 그래프 탐색을 좀 쓸데없이 기피한다던가 아니면은 실패한 비율이 종종 생성돼서, 그래서 저희는 고정 쿼리로 가기로 하였고,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가설을 세운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저희는 고정 쿼리를 사용하는 그래프 DB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인데요. 이제 앞에서 설명한 이제 그래프 DB는 한번 만들어 놓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데이터가 업데이트됩니다. 특히 이런 새로운 제품이 등록되는 경우, 기존 제품이 판매 종료되는 경우, 성분명이 바뀌는 경우 등 그래프 DB가 이제 업데이트 되어야 할 타이밍이 여러 군데 존재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네오포.j 전체를 재적재하는 건데요. 이 방법은 당연히 쉽고 단순하지만은 무엇이 바뀌었는지 기록이 남지도 않고요. 그리고 비효율적이기도 해서 당연히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CDC라고 하는 체인지 데이터 캡처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는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리드 로그라는 것을 읽어드려가지고 이제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가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도 저희가 그 화장품 데이터가 올라가는 그 과정이 저희의 자체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로그 접근이 불가능해서 이 방법도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S3 위에 추상화된 아이스버그 스냅샷 레이어를 추가를 하였고요. 그 스냅샷은 이제 그 당시의 데이터를 스냅샷처럼 만약에 찍어가지고 저장을 해놓는 방식인데, 이 스냅샷 비교를 보시면은 실버 커런트라는 저희의 이제 현재 데이터가 있고, 실버 히스토리라는 여태 이력 데이터 같은 두 테이블이 있는데요. 이 두 테이블의 스냅샷을 찍어서, 그래서 이제 변화한 게 무엇이냐, 그리고 새로 생성된 게 무엇이냐, 그리고 삭제된 게 무엇이냐라는 변경 유형 로그를 저희가 직접 만들었고, 그 이후 그 로그는 올리브영 제품 변경분 로그 데이터에 따로 담겨져서 저희는 이제 변경분만 네오포.j에 반영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업데이트가 또 정상적으로만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업데이트는 이제 에러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생성된 에러는 이제 실버에 있는 정상적 테이블로 가지 않고 에러 타입 테이블로 따로 이동합니다. 이 에러 타입 테이블은 이제 실패 원인별로 분리돼가지고 품질 개선과 재처리 대상으로 직접 저희가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언맵드 레지듀얼이라는 방법, 그 에러 타입이 있는데요. 이는 저희가 사전에 없는 성분은 저희가 그 컴퓨터가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그 다음 성분 매칭하는 그 딕셔너리에 저희가 보강을 하고요. 그럼 그 다음 사이클에서는 그 성분이 매칭이 돼가지고 다음 배치에 대한 매칭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직접적으로 계산한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렇게 잘 처리된 그래프 데이터와 모든 데이터 업데이트성을 가지고 이제 앞에 LLM을 두었는데요. 그 LLM을 가지고 이제 측정을 어느 정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관측성 그리고 정확성을 기준으로 저희는 측정을 했고요. 다수의 요청의 처리에 대해서는 50명 정도에서 이제 느려지는 구간이 발생하였는데요. 이는 캐싱으로 잘 처리하였고요. 그리고 단일 처리에 대해서는 스트리밍과 출력 토큰 감소로 잘 처리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품질 문제 그리고 메모리 속도 문제는 양자화를 통해서 획이 없음을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시보드 조금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실행 환경이 흩어져서 접근 경로가 제각각이어서
이제 저희는 이 모든 데이터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라파나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상시로 운영되는 서버 같은 가동 소스는 프로메테우스 플루, 그리고 배치 작업이나 실험 주기가 짧은 단일 가동 소스는 얼로이 푸시로 해결하였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저희 대시보드 사진들이고요. 그 다음에 단순 모니터링의 한계로 이제 저희가 아이스버그 UI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드릴다운 방식으로 UI들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라파나에서 링크로 에러 타입을 직접 갈 수 있는 그런 UI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알람까지 시스템 구현하였고요. 결론으로 저희는 이제 마지막 화면인데 개인 챗봇을 통한 검색과 명확한 성분명 효과 표현, 개인화 추천 시스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통해 엔드-투-엔드 파이프라인 만들었고, 에어플로우 파이프라인 100% 자동화, LLMOps 관측 가능한 운영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이제 질문이나 부스 체험은 3번 부스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